네, 전에 이 마이크, 무선 마이크로 하다가 무선 마이크가 좀 힘이 더 들어요. 그래서 유선 마이크로 합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도 계속해서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 그냥 시학이나 가리키고 시창작 이론이나 가리킬 일이지 파동의 우주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라고 하는 게 뭘 쓰는 겁니까? 어떤 내용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결국 내가 누구냐, 우주가 무엇이냐, 사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주가 무엇이고 나는 누구고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진리가 뭐냐, 그걸 알아야 시를 쓰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걸 모르고 시를 쓴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말장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이 되고 시를 쓰는 것은 단지 단어나 연결해서 재미있는 웃음거리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어디까지나 도예요. 그 시도다. 그러니까 시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주가 무엇인지, 세상이 뭔지, 인생의 근본이 뭔지를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학 교수로서 사실 시창작 강의, 시창작 원리, 현대 시학에서 시학에 관한 인간적인 얘기는 다 썼고 정리했고 그것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빤한 얘기예요. 다 인간들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좀 찾자. 그래서 찾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의 근본이 파동이고 또 시도 역시 리듬이라는 파동이다. 이것의 상관관계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주의 파동을 이해한다면 왜 시가 리듬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이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우주 얘기하니까 무슨 어떤 옛날 도사들이 어떤 직관적으로 떠드는 그런 우주 이론이 아니고 21세기 과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우주를 이해하자. 그것도 과거의 과학이 아니라 최첨단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과학을 통해서 우주를 이해하고 사물을 이해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양자역학이 중심이 되는 21세기 시인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꿈을 꿔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을 계속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주 만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글쎄 쉽게 상식적으로 동물도 있고 광물의 세계도 있고 식물의 세계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정신과 물질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조그만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나누어서 얘기하는 소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주는 도대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나누다 보면 한이 없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원리, 근본이죠. 도대체 우주의 근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가장 공통된 임자가 뭐냐? 그게 바로
원자였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는 가장 공통된 인자가 원자예요. 그렇다면은 이 원자가 갖는 이 속성을 아는 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를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원자의 세계, 그런데 이 원자의 세계를 탐구하려고 보니까 크게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덩어리진 세계, 또 하나는 빛의 세계, 두 세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원자는 원자되 덩어리의 세계와 빛의 세계, 이걸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몇 시간이 걸려서 이 빛의 세계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그 빛을 마무리 지면서 빛, 그 파동의 환상과 감동,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이라면 어떤 덩어리의 형상을 가진 물질과 그 물질의 실상을 확인하게 해주는 빛이 있다는 생각에서 앞서 강의에서 빛의 물리적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그중 빛의 대표적인 속성이, 빛에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빛이 있어요. 여기에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빛도 있고 파란빛, 노란빛, 이런 그 7가지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빨간빛 너머에는 적외선, 전파, 마이크로파, 무선파, 그리고 보라색 이하에는 또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해도 빛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이는 빛도 있고 보이지 않는 빛도 있다는 걸 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빛이 이처럼 다양하게 구별되는 요인이 뭐냐? 아니,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나누어지고 그 구별되는 것은 뭐냐? 감마선은 뭐고 엑스레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아니면 빛이면 빛이었지 왜 이렇게 종류가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자, 구별되는 요인은 바로 이 빛들이 모두 파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모두 파동이에요. 그 문제는 그 파동의 폭, 이것을 파장이라고 하는데 파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빨강색이냐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하는 것이, 노란빛이냐 하는 것이 파장의 길이로 결정된다. 빨강색은 파장이 700나노입니다. 보라색은 400나노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다양한 파장을 가진 그 진동, 바로 그 떨림이 어떤 떨림이냐, 그 파동의 변화에 따라 만물의 존재도 다르게 드러낸다는 말이다. 파장이 문제예요. 빛의 파장이 결정해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근데 빛은 진공 속에서는 똑바로 가지만 어떤 물질을 만나면 거울에서처럼 반사, 물속에서는 굴절, 아침 저녁에는 공기의 미립자에 부딪혀서 산란을 하고, 프리즘에서는 7색으로 분산하는 조화를 부린다. 그런가 하면 빛은 물질을 만나면 반사도 되지만 또 흡수도 된다. 모두 반사되면 물질은 차갑지만 모두 빛이 물질을 흡수하면 또 그 에너지를 받아 더워져요. 열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빛을 쬐면 몸이 더워지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빛의 파동은 전자파이기 때문에
반도체로 그 전자기파를 흡수해서 모아서 그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오늘날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럼 태양열은 뭐냐? 빛을 그냥 흡수해서 그게 열나는 게 태양열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열도 나고 전기로 바꾸기도 하고, 참 이 빛의 그 참 신통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거울말처럼 빛의 반사 현상은 물체의 색상도 결정짓는다. 흰색 빛은 모든 파장의 빛을 혼합해서 반사하는 것이며,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한 것이고, 반사되는 파장의 비율에 따라서 물체는 서로 다른 색상을 보인다. 풀밭에서 빛을 받은 잎은 주변에 다른 빛을 흡수하고 초록색의 파장만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푸르스름하게 인식한다. 그러니 이 우주 만물이 형형색색의 사물 모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실은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면서 어느 정도의 파장으로 우리 눈에 그 떨림을 보내느냐로 결정된다. 파동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빨간 사과는 다른 파장은 다 흡수하고 이 700나노의 파장만 반사하는 것이고, 보라색 가지는 다른 파장은 다 흡수하고 400나노의 파장만 반사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인간들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감격하고 경탄하며 시와 예술과 온갖 언어로 미화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가 원자 이하의 양자역학이라는 미시적 시각으로 보면 모두가 빛이라는 이 전자기파라는 파동이 만들어내는 기막힌 환상, 즉 이미지임을 알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사람이다, 짐승이다, 개다, 뭐 산이다, 들이다, 자연이다, 꽃이다, 이게 다 빛의 파장들이 이루고 있는 그러한 그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빛의 파장이 나타내는 조화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정말 기막힌 환상, 즉 이미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도 실제가 아니다. 전부 빛에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이미지일 뿐이다. 이 우주 만물은 전부 다 빛으로 반사된 이미지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이것은 책상이다, 이건 사람이다, 이건 뭐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빛의 속성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파동, 그 우주적 언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파동은 우주적 언어다. 왜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파동은 또는 진동, 떨림은 어떤 입자나 에너지의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동이나 진동이라면 그저 어떤 충격으로 나타난 흔들림으로 생각하지만 빛의 파장에서 보듯이 흔들림의 파장이 다르면 색깔이나 기능이 다르고, 진동수가 다르면 큰 소리, 작은 소리, 고운 소리, 싫은 소리 등 다양한 기능의 울림이 된다. 결국 파장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다면 우주의 다양한 파동들은 각
각각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가 된다. 사인, 기호가 된다. 파장이 바로 기호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700나노의 빛이 쫙 오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야. 400나노의 빛이 쫙 오니까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700나노, 400나노 그게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빨강색이라는 정보, 보라색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뭐가? 진동이, 파장. 그럼 이게 기호학적으로 말하면 그 기호예요. 그 기호가 뭐냐? 여러분들 기호 모르십니까? 기호 사인. 기호를 가장 쉬운 말로 할까요? 차 운전하고 가다가 길에서 한참 가다 보면 앞에 뭐가 있어요? 파란 불이 나타나요. 빨간 불이 파란 불이 이게 뭐예요? 사인, 기호죠. 기호입니다. 파란 색깔이 기호예요. 그런데 그 기호는 그냥 파란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죠. 아, 파란불 가라. 가라는 뜻을 거기다 담고 있어요. 빨간 기호는 서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기호는 기호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라색 보라색이 아니라 멋있는 모자 색깔이 있습니다. 또 티셔츠 여러분들 옷 다 각각 다 입었어요. 기호학적으로 보면 이게 다 기호예요. 여러분 각각의 의상 기호입니다. 그럼 의상 기호는 기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옷을 입었나? 왜 이런 색상을 입었나?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사물들이 다 기호로 보여요. 기호로 드러내요. 그런데 그 기호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기호. 그래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사인, 빨간빛, 노란빛, 하얀빛, 이것을 우리는 기호학에서 기표라고 합니다. 기표, 표시를 드는 기표.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 의미를 기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기호는 다 기표와 기의를 갖고 있어요. 700나노의 파장은 그게 하나의 기호입니다. 근데 그 기호는 빨강색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원래 기호란 어떤 의미를 지닌 표시를 말한다. 기호학에서는 이때 표시를 기표, 의미를 기의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언어는 물론 도로의 빨간색, 먹구름 한 점, 낙수물소리, 낙엽 하나 등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우주의 모든 것이 다 기표와 기의를 가진 기호가 되고, 그러기에 넓은 의미로 우주는 언어로 가득 찬 의미의 세계가 된다. 또는 기호로 가득 찬 세계가 된다. 따라서 우주의 다양한 파동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가 되며 또 언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빛이 보여주는 700나노의 파장은 빨강이란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이고 동시에 언어다. 또 1000 내지 5000 헬스의 파장은 파장이 아니라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듣기 좋은 소리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호이고 언어가 된다. 결론은 모든 진동은 각각 독특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파장은 기호다. 다른 말로 하면 언어다.